납판 판매와 시공을 하는 방사선 차폐공사 전문업체 박성진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납판 시공 도면 보며 설명 듣기, 줄여서 납도설의 두 번째 영상으로 납판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납도설은 시리즈로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시공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납판 자르는 방법 및 요령. 가장 먼저 납판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직속이나 함석 가위 등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공구로 잘랐다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서 말씀 안 드렸더니 이런 사건들이 있었네요. 이런 큰 커터칼과 1m 이상의 철자만 있으면 되고요. 자를 곳에 철자를 대고 커터칼로 2회에서 3회 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칼질한 끝부분을 잡고 종이 찢는 것처럼 비틀면 살짝 벌어집니다. 이때 발로 한쪽을 밟고 한쪽을 쭉 잡아당기면 칼질한 대로 깨끗하게 잘라집니다. 얇은 0.8mm나 1.0mm 납판은 너무 과감하게 당기면 엉뚱하게 찢어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납판 시공할 기존 벽체. 여러가지 재질의 자재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경량 스터드 벽체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벽체도 시공에 있어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만 피스나 타카 대신 콘크리트 못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면은 기존 벽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점선으로 표기한 것은 스터드입니다. 그리고 앞뒤로 섞어보드 2장을 시공하고 도장이나 벽지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납판의 시공 순서. 빗금 친 것이 납판입니다. 납판의 시공은 아래쪽부터 합니다. 이유는 무겁고 연성이라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라타지 않고 지면에서 시공을 하는 것이 편합니다. 이렇게 자르지 않은 원판 크기로 아래쪽 사면을 먼저 시공합니다. 나머지 남는 윗부분은 맞는 크기로 납판을 잘라서 시공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설치할 벽면의 높이가 2400mm이면 납판의 길이가 1818mm이니까 나머지 윗부분은 582mm입니다. 그런데 납판과 납판은 겹침 시공을 해야 합니다. 20에서 30mm 겹치면 되는데요. 30mm 겹친다면 위쪽의 납판은 612mm입니다. 그런데 현장이라는 곳이 이론대로 딱 맞지 않죠? 그러니 하나하나 줄자로 측정해서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판의 고정. 피스, 타카, 콘크리트 못 등. 1818에 909mm 납판 전장 한 장에 도면과 같이 3열 4행으로 12개소를 고정하면 됩니다. 대략 450mm의 간격입니다. 세워진 스터드 찾아서 고정하다 보면 자연스레 약 450mm 간격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인테리어 기술자들이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을 해봤다고 물어보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피스를 고정한 후 피스가 노출되면 안 됩니다. 도면에서 이 부분을 보면 먼저 부착한 납판에 피스를 고정했습니다. 그 다음 부착할 납판은 겹침 시공을 해야 돼서 자연스레 피스 머리를 덮습니다. 그런데 이 납판도 고정을 하려면 피스를 박아야 하는데요. 몸머리가 노출이 됩니다. 납판 한 장에 피스로 고정한 12개소 중 몸머리가 노출되는 곳은 도면에 표기된 6개소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부연 설명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가장 좌측처럼 대략 화투 한 장 크기로 납판을 여러 개 잘라둡니다. 그리고 못 머리가 노출될 곳에는 잘라둔 납판을 대고 약간 치우치게 피스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납판의 긴 부분을 꺾어서 접어버리면 못 머리가 완벽하게 덮입니다. 방사선은 물이나 공기처럼 방향을 바꿔서 이동하진 않습니다. 직선 타로 차폐체에 맞고 소멸됩니다. 그러니 이렇게만 덮어줘도 차폐는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해봤는데 저렇게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 곳 시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돈 한 푼 못 받고 재시공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이 자주 가는 병원이라 생각하고 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판 시공 후 방사선 방어 검사. 방사선 방어 검사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요.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럴 것으로 추측됩니다. 방사선 방어 검사는 관할 보건소에서 측정 장비 가져와서 하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 시공하는 인테리어 기술자, 납판 판매자 그중 누구도 방사선 방어 검사를 하는 것이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일9 때문에 더 못할 것 같은데요. 완공 후 갑자기 검사 나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 할 때 조금 귀찮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몸머리 안 덮었는데 연락 없던데 라는 분은 검사가 안 나왔던지
검사에서 부적격을 받았는데도 원래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맡겨봐야 또 그렇겠지 라고 판단하고 병원 관계자가 다른 곳에 재시공을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이런 전화가 많이 오고 부적격 판정받은 부위를 재시공하거나 아예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간단한 것이라도 하루 일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시공비가 비쌉니다. 그러면 먼저 시공한 인테리어 기술자가 더욱 미워지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셨죠? 저는 죽겠습니다. 다음 납판 시공 도면 보며 설명 듣기 줄여서 납도설의 영상은 남문과 남유리 시공하는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계획하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설명은 여기서 보고 듣고 납판은 다른 곳에서 구매하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최대한 이해되도록 노력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영상을 시청하고 내용이 이해되는 분들이 많으면 보람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라는 분은 전화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납판의 현재 가격과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영상 아래에 있는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도 작성해 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